그러고 진짜 최고 고속이 진짜로 이제 96마일 찍혔나요? 그러면은 진짜 KBO에서 최상위권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쵸? 솔직히 제가 농담으로 그 말했어요. 망하면 크맨이고.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우리 새 외국인이 정해졌습니다. 아쉽지만 찰리 반즈와 이별을 하고 알렉 감보아 선수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 감보아 선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어차피 기본적인 어디서 왔느냐, 얼만큼 뭘 했고 저떴고 이런 거는 타 채널에서 정말 많이 다뤄서 이런 게 궁금하신 게 아닐 것 같아서 알렉 감보아를 정말 샅샅이 잘 뜯어보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진짜로 어떠한 플레이를 할 것인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윤우입니다. 저는 항상 선발들이 구종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하거든요. 이제 감보아 선수의 구종 그리고 스타일이 조금 궁금해요. 원래 이 선수가, 저도 피칭 영상을 좀 봤는데 포심하고 슬라이더만 거의 던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23시즌까지 포심 그리고 슬라이더가 합해서 93%에 달하는 거의 투피치형 투수였고, 여기에 체인지업이 5% 정도로 그냥 묻어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수를 봤을 때 이 선수는 선발보다는 불펜 핏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피칭 영상 그리고 구사율을 보니까 갑자기 싱커와 커브 이 두 개가 추가됐어요. 특히 싱커 같은 경우에는 구사율이 25%까지 올라오면서 이게 뭐 같은 투수가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5시즌 구사율 기준으로 포심, 슬라이더, 싱커, 커브 이렇게 4구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과거 피칭 영상을 보다 보니까 포심하고 슬라이더만 엄청 던지고 체인지업은 진짜 살짝 묻어있는 느낌이길래 구종이 3개인가 했더니 싱커랑 커브를 이제 던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심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제 우리 맨날 회전수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알렉 감보아 선수의 포심 회전수가 어떤가 하고 살펴보니 우리 포심 이제 2300, 이제 평균 좀 웃도는 수준 정도라고 보면은, 이제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수직 무브먼트. 해설분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세요. 수직 무브먼트. 근데 그게 대체 뭔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IVB라고 하는데 이거 18.1인치래요. 그래서 이거에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수직 무브먼트를 뜻하는 지표가 그 미국 야구에서는 IVB, 풀어서 Induced Vertical Break, 공이 얼마나 덜 떨어지는가, 이거를 지표로 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18.1인치라고 하는데요, 다른 영상 같은 경우에서는 뭐 MLB 평균 IVB가 16인치인데 18인치면 평균 이상의 좋은 포심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16인치 평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모든 팔각도, MLB의 사이드암도 있을 거고 3쿼터도 있을 거고 오버스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투수를 종합한 값에서 평균이 16인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평균에 이제 함정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뜯어보면 팔각도별로 평균 그 수직 무브먼트가 다 다른 거죠. 지금 알렉 감보아 피칭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선수가 팔각도가 오히려 터커 데이비스보다도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알렉 감보아 같은 경우에는 빅리그 피칭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탯캐스트 자료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자료가 다 있는 베이스볼 서번트에 많은 자료가 없긴 해요. 그중 하나가 이제 또 팔각도인데, 팔각도가 빅리그 경험이 있는 터커 데이비슨이 59도였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은 한 60도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팔각도가 60도라고 한다면 이 IVB가 18 정도는 찍혀야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미국 야구 같은 경우에는 릴리스 포인트, 그러니까 타점을 낮추고 그리고 좋은 수직 무브먼트를 가진 포심을 던져서 VAA,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이 홈플레이트를 통과하는 수직 각도, 그러니까 이게 0도가 되면 될수록 지면과 평행에 가깝게 던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0도에 가까워질수록 이 헛스윙률 혹은 뭐 스윙 대비 헛스윙률, 이런 세부 지표가 더 좋게 나오는 면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팔 각도를 낮춰가면서까지 릴리스 포인트를 낮추고 그리고 수직 무브먼트는 최대한 유지를 하거나 더 좋게 만들어가면서 포심의 위력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릴리스 포인트를 뭐 타점이 높아요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릴리스 포인트가 굉장히 높아서 뭐 치기 어렵겠네요 하는데 다 선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MLB는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공이 들어갈 때 지면과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좋은 공이다 라는 게 이제 지표상 좋다. 왜? 헛스윙이든 스윙 대비 헛스윙이든 그게 지금 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점이 높은 게 마냥 좋은 게 아니고 요새는 오히려 릴리스 포인트 낮추고 지면과 같이 이제 바닥으로 거의 평행하게 가는 공을 던지려고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쉽게 지금 박영현 선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맞아요. 박영현 선수가 투구하는 거 보면 하체 그리고 상체를 완전히 숙여서 극단적으로 숙여서 릴리스 포인트를 낮게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박영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팔 각도도 안 낮아요. 이 선수 오버스로거든요. 그래서 팔도 오버스로인데 릴리스 포인트도 낮기 때문에 이 수직 무브먼트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 릴리스 포인트는 낮기 때문에 아주 좋은 VAA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박영현 공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한가운데 꼽아도 못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보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오버핸드는 맞아요. 근데 박영현 선수처럼 뭐 상체를 극단적으로 낮춰서 던지는 그런 메커니즘은 아닙니다. 그러면 릴리스 포인트가 높겠는데요. 감보아 선수는 그러면 패스트볼 구속은 빠르게 쓰나? 엄청 오 대박 진짜 리그를 씹어먹는 수준이겠다 정도다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한국에 왔을 때로 대입을 해야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보아 선수 이 포심 구속 평균 구속이 94마일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KBO에서는 그냥 깡구속만 보더라도 최상위권 포식자로 군림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다 뒤적거려 봤을 때 특출나다까지는 아니고 평균에서 평균보다 살짝 위, 그러니까 그 20-80 스케일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활용하자면 한 55 스케일 정도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래도 이 KBO 같은 경우에는 공인구가 다르잖아요. 한국 공인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착 붙는 느낌도 있고 실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도톰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뛰다가 한국에서 뛰는 그 용명 투수들의 회전수, 지금 고척돔이나 수원 위즈파크 같은 경우에서는 회전수가 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자료를 보면은 회전수가 보통 한 200에서 300 정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적용해봤을 때는 좀 더 세부 스펙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세부 스펙도 한국에서는 좀 더 훨씬 좋아질 수 있고 거기에 탑 수준의 깡구속까지 더해지면은 조금 압도적인 포심 수준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구 하나는 정말 좋은 용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사실 원래 투피치로 굉장히 주로 사용했던 슬라이더에 한번 초점을 둬볼게요. 슬라이더의 경우 어떤 느낌인가요? 저는 사실 이 감보아 선수가 맨 처음에 극단적인 오버스로 투구 폼인 걸 보고 이 선수도 그러면은 동슬라이더 위주려나 했는데 생각보다는 백 무브먼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좌타자 상대로 바깥쪽으로 구사하는 모습도 꽤나 보였고 우타자 상대로 이제 무릎 높이로 들어가는 그런 파고드는 슬라이더도 좀 자주 구사를 하는 걸 보고 좌타를 상대할 때는 포심과 함께 제일 많이 쓰일 무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슬라이더라는 게 횡무브가 조금 생기면 생길수록 같은 손 타자한테 더 자주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포심을 던져서 카운트를 잡고 이제 위닝샷으로 슬라이더를 던져서 3루수 땅볼 혹은 유격수 땅볼을 유도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그려지고 근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1사 주자 1, 2루다 그래서 위기 탈출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위닝샷으로 슬라이더를 좌타자한테 사용을 하고 그게 아니고 뭐 2사 주자 만루에서 탈삼진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슬라이더로 셋업을 한 다음에 하이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서 위기 탈출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네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에요. 저도 투심과 슬라이더 영상은 되게 많이 봤는데 이오스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부터 알렉 감보아 선수가 싱커를 매우 올렸어요. 투심이죠. 보통 직구를 던질 때 포심으로 던지는데 이제 투심 비율을 매우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투심을 장착하고 나서 좀 재구라든지 좀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싱커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는 싱커라고도 하고 투심이라고도 할 겁니다. 싱커가 올해 추가가 됐고 커브도 추가가 됐죠. 그런데 사실 커브 같은 경우에는 초의 목적이 카운트를 잡는 목적이기 때문에 없던 커브가 생긴다고 해서 뭐 볼넷 수치라든지 아니면 뭐 스트라이크 존에 꼽아 넣는 비율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수가 엄청 주구종이 될 수는 또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싱커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이게 조금 그래요. 우리도 KBO에도 투심을 쓰는 투수들이 있으나 이게 좀 어려운 지점이 하나 있죠. 이게 제구가 잘 안 돼요. 보통 포심에 비해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가? 올해부터 볼넷이 좀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싱커가 25%로 거의 메인 구종이 된 올해 기준으로 갑자기 9이닝당 볼넷이 작년에 3.79였는데 5.59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싱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커맨드를 하기에 어려운 구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보면 볼 카운트 싸움에 있어서 싱커가 통제가 안 되니까 불리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후에 카운트를 잡기 위해서 던지게 되는 구종들, 호심이 됐든 슬라이더가 됐든 커브가 됐든 뭐 또 싱커가 됐든 이런 모든 구종을 존 안에 억지로 우겨 넣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커맨드를 하기 어려워지고, 소위 말하는 한가운데 공이 들어가면서 맞아나가는 일이 잦아졌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감보아의 올해 세부 스탯은 올해가 트리플 A를 뛴 시즌들 중에서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좀 싱커가 오히려 좀 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유난히 올해 성적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신 게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저도 생각해봤는데 데이비슨도 사실 투심을 좀 쓰거든요. 근데 요새 잘 안 써요. 근데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심은 아무래도 제구를 잡기가 힘듭니다. 근데 또 이제 MLB에서 온 선수들이다 보니까 공인구가 사실 조금만 바뀌어도 굉장히 적응이 힘든데 이 실밥이 아마 되게 잡기에 낯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투심 같은 경우에는 이 실밥 그리고 공인구 문제에 있어서 꽤 많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구종이기 때문에 싱커를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이 투수가 한국 리그에 왔을 때 적응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성적이 안 좋아지는 그 폭도 커지고요. 그래서 이 아주 좋은 사례가 지금 두산에 있는 콜 어빈 선수거든요. 진짜 네임밸류 높은 투수였잖아요. 게다가 코로빈 선수 제가 알기로는 진짜 잘 던지는 선수로 알고 있었거든요. 빅리그 오. 폴시즌도 떠봤고. 얼마 전에 그런데 이제 또 화를 내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유가 이제 볼이 좀 많아요. 한국에 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공인구 적응 문제가 터졌다. 근데 콜어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MLB에서 그 데뷔 초기부터 계속 싱커를 많이 던져왔던 선수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올해 갑자기 싱커를 장착한 감보아 선수와 다르게 기존의 미국에서 싱커의 숙련도가 상당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도 KBO 공인구 적응 문제가 터지는데, 감보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총 던진 투구수가 333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25%라는 것은 싱커를 아직 총 100구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무대에서. 근데 이 정도 숙련도로 과연 KBO 공인구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저는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쩌면 그냥 싱커 안 써버리고 부위로 찍어 눌러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지금 터커 데이비슨 선수도 미국에서 기준으로는 포심 평균 구속이 낮은 편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 규정이닝 채운 좌투수 중에 구속 3위인가? 그럴걸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뭐 최고 150까지 찍히는 포심을 바탕으로 9위로, 그러니까 구속으로 찍어 누르는 피칭도 꽤나 하고 있는데, 지금 감보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슨 선수보다도 구속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정말 싱커는 아예 봉인하고 그냥 포심 슬라이더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피칭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은 롯데자이언츠가 빠른 구속에 외국인을 성공한 적이 글쎄 싶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영상을 찾아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직구 제구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또 이제 두 가지 구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카운트는 또 잡으러 들어가야겠죠. 커브가 있어요. 네, 그 커브 같은 경우에는 싱커와 마찬가지로 올해 장착을 한 구종인데 평균 구속이 126.8km입니다. 빠르네요. 빠르죠? 네. 127 정도면은 국내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슬라이더 구속인 투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커브 치고 꽤나 빠른 편이다. 그래서 실제로 투구 영상을 봐도 뭐 임창규
최규 선수 뭐 커브처럼 낙차가 크다라기보다는 페스트볼처럼 가다가 좀 날카롭게 좀 늦은 타이밍에 날카롭게 떨어진다라는 감상평을 좀 받았습니다. 약간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보는 커브처럼 가다가 또 탁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슉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네요. 의성어가 좀 많으신데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나쁘게 안 봐요. 좋게 평가하는 오. 것이 앞서 말씀드린 구속이 느리고 낙차가 큰 커브가 어울리는 투수가 있고 그치. 직구처럼 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날카롭게 떨어지는 그런 커브가 더 시너지가 잘 맞는 투수가 있거든요. 근데 감보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 왔을 때 예상되는 주무기가 아무래도 포심 그리고 슬라이더 이 두 개잖아요. 근데 둘 다 조금 같은 궤적을 공유한단 말이죠.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포심처럼 오다가 꺾이는 구종이고 포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그런 궤적인데 그런 궤적과 어울리는 것이 이 방금 말씀드린 빠른 커브 직구처럼 가다가 마지막 타이밍에 날카롭게 떨어지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터널링이라 하죠. 이 터널링을 포심, 슬라이더 그리고 커브까지 완전히 일치시키면서 타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그렇게 해서 헛스윙을 좀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피칭이 더 시너지가 잘 맞다. 그래서 커브 같은 경우에는 오래 장착을 하긴 했지만 싱커와 다르게 꽤나 숙련도도 좋고 한국에 왔을 때도 유의미하게 쏠쏠하게 잘 활용해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행복 회로를 돌려보자면 포심 슬라이더 커브를 던지는데 이게 직구야 뭐야 하다가 헛스윙을 곁들일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커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 전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운트를 잡는 구종이잖아요. 촉으로 포심 카운트 잡고 두 번째 공은 이제 포심처럼 가다가 훅 떨어지는 커브로 투 스트라이크 잡고 마지막은 이제 좌타면은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슬라이더로 뭐 땅볼 혹은 삼진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진짜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선수가 공인구 싱커? 적응도 잘 해서 싱커마저 포피치까지 되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 3피치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근데 또 이제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유튜브를 보잖아요. 근데 저 이렇게까지 뜯은 유튜브 없다고 보거든요. 네, 칭찬을 왕 칭찬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외국인 와서 못하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약 규모를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엥? 했어요. 아니 왜? 이랬거든요. 근데 마침 올해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보아 선수도 사실 한국에 와서 약간 전화위복을 하고 이제 몸값을 싹싹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서로 윈윈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33만 달러인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하우저 계약 썰이 돌았죠. 근데 그거 이 너무 하우저- 비싸서 너무 비쌌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하우저 선수의 옵트아웃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 15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계약 날짜가 5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냐면 야 너 우리가 좀 계약을 하고 싶은데 빨리 결정해. 안 그러면 우리 하우저랑 컨택해서 얘 데려갈 거다. 이렇게 약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서 좀 후려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게 쪼았다. 그래서 네. 이렇게 싸게 데려올 수 있었다. 네. 일리가 그런 있는 것도 것 조금 같아요. 유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이거 약간 조금 좀 번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우저 선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데리고 온다고 해도 금액이 안 맞을 거다 막 이렇게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그 임용 계약이란 게 존재가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스트렐리 때도 그랬고 또 다음 연도도 비싸게 써줄게 뭐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지금 급한 김에 잘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알렉 감보아 선수를 한번 뜯어봤는데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좀 빠른 공 좀 보고 싶거든요. 좀 약간 롯데자이언츠에 갈증이 있다면 빠른 공 투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롯데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선발 투수 2명이 박세웅, 데이비슨인데 둘 다 최고 구속이 150km를 150. 쏘는 굳이 분류를 하자면 파이어볼로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한상? 이런 게 좀 더 갖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현재의 팀 컬러에 부합하는 또 투수가 왔네요. 그러고 진짜 최고 고속이 진짜로 이제 96마일 을 찍혔나요? 최고가 96, 97 이 정도고 평균이 96, 94. 97. 그러면은 진짜 KBO에서 최상위권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쵸? 특히 선발로. 그러면은 정말 좋은 빠른 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제가 농담으로 그 말했어요. 망하면 크맨이고
근데 그런 나쁜 말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알렉 감보아 선수가 정말로 잘하길 제발 기대하면서 오늘 칼럼이 좀 길어졌는데요. 근데 그만큼 좀 감보아 세세하게 지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사실 감보아 선수가 썰 돌 때 이 영상을 제작을 했으면 그냥 뭐 이 선수가 어떻고 뭐 몇 년에 데뷔를 해서 뭐 성적이 어떻고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늦어지다 보니까 힘을 줘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얘기는 잘 안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 사견이 다소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래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이거는 정확한지 아닌지, 그리고 영상도 이것저것 다 뒤져보면서 왜 얘가 성적이 안 좋아졌을까 이런 것도 다 분석하면서 공을 들인 영상이고 원고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저도 이렇게 세세한 투수 분석은 정말 오랜만이라 즐겁게 녹화를 했습니다. 네, 꽃길 채널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알렉 감보아 선수 정말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찰리 반즈가 우리와 4년을 함께 했죠? 4년 동안 한 반즈도 고생했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했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편지가 올라왔던데 진짜 고생했어요. 왜냐면 4년이면은 거의 이제 우리 팀 선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급하게 떠나게 된 것 같아서 아쉽지만 미국에서 잘 재활을 해서 좋은 성적 내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찰리 반즈 선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